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란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어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XRP의 향후 10년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적 변곡점의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리플이 지원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벤처 에버노스, 이 회사가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XRP를 10억 달러 이상 규모로 비축하는 재무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XRP를 기관형 자산으로서 공식 편입시키려는 첫 번째 시도로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스펙 회사랑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게 될 건데요. 이 거래가 마무리되면은 에버노스가 약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중에 대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XRP 매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즉 비트코인 ETF처럼 간접 보유가 아니라 직접 XRP를 매수해서 보유하는 공개 상장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시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XRP를 이렇게 제도권 자본이 매집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EO입니다. 바로 전 리플 임원 애쉬 비를라 같은 경우는 리플 내부를 속속이 알고 있는 인물이 직접 에버노스를 이끌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더리움 중심의 자산 보유 거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XRP 기반으로도 그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말인 뜻은 단순하게 보유하겠다 수준이 아니라 XRP 기반의 유동성, 대출, 토큰화 구조를 본격적으로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투자진 구성도 화려합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 미국의 페너테라 캐피털,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까지도. 게다가 리플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슨이 직접적으로 5천만 개의 XRP, 약 1억 2천만 달러를 에버노스에 투자했습니다. 이거는 리플 내부 핵심 인사들이 단순하게 말로만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자금을 걸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절묘합니다. SEC 소송이 끝난 이후에 리플은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할 명분을 얻었죠. 그리고 마침 트럼프 행정부가 복귀하면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를 다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버노스의 상장은 바로 이 두 가지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거고, 즉 정치적 환경에 더해서 제도권 인식, 그리고 자본시장의 접근까지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열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XRP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숫자로 살펴볼까요? 현재 XRP 유통량은 약 550억 개입니다. 여기에 10억 달러 규모의 매수, 즉 대략 30억 개 안팎의 XRP가 기관 금고로 들어가게 되면요, 시장 유통량의 5% 이상이 잠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가격 상승 이슈가 아니겠죠.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 자체가 점점 희소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인데요. 특히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유통된다라고 했을 때 XRP랑 RLUSD는 결제쌍으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제 수요랑 재무 보유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랑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브릿지 자산 역할로서 XRP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랑 완벽하게 맞물리겠죠. 물론 변수도 존재합니다. 스펙 합병 자체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 규제 승인이 진행되면서 시장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XRP 가격이 기대감으로 너무 빨리 오르면요, 오히려 단기적인 조정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2.4에서 2.5달러대가 지지선이고 2.7에서 3달러대가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 지가 단기 추세 전환의 열쇠가 되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기대감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기회를 포착할 때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실제로 실행되려면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는 거고, 즉 단타보다 현물 중심의 전략적인 분할 매수가 유리한 시점입니다. 만약에 2.5달러대 지지가 확인된다면은 그 아래 구간에서 분할로 모아 가시되, 2.2달러대가 깨지면은 일단 멈추고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번 이슈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리플이 이제 송금회사를 넘어서 제도권 자본시장의 플레이어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XRP가 그 자산의 기초로 자리 잡는다는 거고, 이건 코인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XRP는 기업과 기관의 자산으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길은 조용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 에버노스라는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겁니다. 가격보다는 구조를, 또 소문보다는 숫자를 보세요. 이게 진짜 XRP 투자자의 시야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TD코인, 블랙록, 그리고 일본의 채택 데이터까지도 금융 인프라의 변곡점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렸죠. 비트코인만 하루 동안 10% 이상 급락했었고, 하루 청산액이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폭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정도의 충격파면은 과거에는 거래소가 멈추고 시장이 몇 주씩 얼어붙었을 텐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거래소들은 그대로 운영이 됐고요. 유동성도 금세 회복이 됐습니다. 이 TD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을 생태계가 충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술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이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TD코인은
리플은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14만 1천 달러 정도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다른 분석가들도 비슷한데요. 바이브 캐피털의 프랭크 피터는 단기 홀더의 실현가인 11만 4천 달러 위로 다시 올라섰다라면서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여전히 강세 흐름 안에 있다는 거고 이 수치가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낙관이 단순한 기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암호화폐 계좌 수가 최근에 5년 동안 4배나 늘어서 788만 개를 넘었어요. 보수적인 금융국가인 일본조차도 이제는 암호화폐를 실물 자산처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금융 문화의 대격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금처럼 일정한 역할이 있다. 나쁜 자산이 아니다라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까지 모든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언급을 남겼는데요. 즉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ETF는 그 첫 번째 문인 거고 이제 자산 토큰화가 그 다음 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 자산의 토큰화가 본격화됐을 때 어떤 블록체인이 그걸 실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은행과 정부, 기업과 연결이 돼가지고 결제 인프라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리플 XRP 레저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여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거고 리플 레저는 이미 실물 자산 토큰화 RWA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췄습니다. 이 수수료가 안정적이고요. 거래 확정은 빠르면서 내정된 덱스가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규제 친화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최근에 리플은 RLUSD 스테이블코인을 준비를 했고 리플 레저 위에서 실물 자산 발행 가이드라인도 공식화됐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은 줄었고요. 거래 지감은 조용히 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11만 4천 달러 위에서 안정을 찾을수록 시장 자금은 서서히 알트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때 XRP는 단순한 알트가 아니라 토큰화 결제 인프라의 실제 사용 자산으로 다시 조명될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벤트 단위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레저 토큰화 공식 문서 공개된다거나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의 추가 발행 일정이라거나 제도권 연계 발표 같은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분할 진입하시고 상승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하는 게 원칙 매매입니다. 결국에 이번 TD코인의 리포트랑 블랙록의 발언 자체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금융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핵심에는 XRP가 있다는 거. XRP가 가격보다 역할이 먼저 움직일 거고요. 역할이 굳어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겁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의 소음 속에서 숫자랑 구조를 보는 눈,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XRP 리플과 관련된 흐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 분위기일 때는 사람들은 극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이 기회다라면서 올인하는 사람, 그리고 아직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손을 놓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포로가 된 건데요. 공포장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속의 불안함에 대해서 그대로 비춰주죠. 겁이 많을수록 손이 굳고요. 조급할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필요한 거는 균형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빠질 때마다 사는 것이 용기는 아닙니다. 그건 어쩌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두려움에 숨는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이 균형 잡힌 투자자분들은 이 두 가지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래서 시장과 거리를 두면서 대응을 하시겠죠. 현금 비중을 천천히 조절하시거나 섹터를 나눠가지고 분산 진입을 하시거나 손절 선을 미리 정해두는 식으로서 공포 속에서 이성을 지켜나가십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흔들리든 간에 끝까지 버틸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고 공포작에서는 이득을 내는 사람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균형감들 그게 진짜 생존의 힘이에요. 이 시장에 대한 확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균형의 기술이겠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 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